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웰컴. 안녕하세요. 수다를 떨며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명예수다의 김철중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의사다 MC 양광호입니다. 양광 오늘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네. 나는 감기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감기 걸리니까 목소리가 좀 매력 있다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좀 있어. 아 그래요? 감기 걸리니까 오히려? 나 이 컨셉으로 하려고. 계속 감기 걸리셔야 되겠네요. 자, 목소리 좋은 것도 경쟁력인데 목소리 좋은 연예인 하면 딱 떠오르는 배우가 누구예요? 이병헌이죠. 이병헌. 네. 요즘 이병헌이가 요새 안 좋아. 그러니까요. 광고 뭐 대부분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예. 이 단언컨대 이래가지고 원래는 그게 라면 광고 아닌데. 아니, 이민정이랑 살면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요. 자, 중저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 그래서 이제 이병헌 씨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광고주한테 인기가 있다는데, 호소력 있다는데, 이번 건으로 이제 조금 이제 광고 묻혔죠. 떨어질 거야. 네. 아무튼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좋은 목소리를 알려주실 분을 모셨다면서요. 그렇지. 자, 네. 오늘의 주제는 목소리. 옥소리가 아니라 목소리. 옥소리. 목소리. 자, 오늘 초대한 명의는 하나 이비인후과 음성 클리닉의 이진석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별로네. 목소리 좋은데요. 예. 자, 어서 오십시오. 팟캐스트 출연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이렇게 까불 줄 몰랐죠? 네. 잠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본대로 하지도 않고 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묶고 가도 되느냐 뭐 이런 식의 표정을 지으시는 거 잠깐 봤습니다. 예. 오케이. 자.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진석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의 목질환센터 음성 클리닉을 맡고 계시고요. 전문 분야는 성대 및 음성질환. 성대가 여기서 성균관대학이 아니고 보컬 코드, 그죠? 네, 맞습니다. 성대. 그다음에 역류성 인후염, 갑상선, 구강 침샘 질환 이런 것들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주 전공은 하여튼 이 음성. 네, 클리닉. 맞습니다. 음성 클리닉. 그렇죠. 네. 그리고 갑상선 하시는 분이 바쁘면 잠깐 도와주고, 네. 이런 식으로. 환자가 없을 때마다. 자, 병원 홈페이지 백자 코멘트에 주로 목과 목소리에 관심이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보기보다 그리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깜찍하게 요건 왜죠? 이렇게. 깜찍하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네. 제가 진료 볼 때 환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딱딱한 표정으로 설명을 주로 하다 보니, 평에 무섭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리 무섭지 보니까 진짜 무섭네. 네. 농담이. 아니, 괜히 잘생기셨는데. 그죠? 거의 이병헌급이야. 이건 뭐 화면이 없으니까. 네. 막 던져, 그냥. 자,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구 강사하셨고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죠? 아주대학교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독일 마르버그. 네, 마르버그. 이게 어디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쪽으로 기차로 1시간 정도 가면 그래요? 대학 도시입니다. 그럼 거의 독일 북쪽 끝에 있나요? 중부죠, 중부. 네, 기차로 1시간밖에 안 걸려서. 네. 독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마버그 대학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몇 년 했어요? 1년 했습니다. 1년. 그럼 하여튼 독일어 어떻게? 네, 식당에서 메뉴 정도 볼 수 있어요. 독일어를 거의 안 쓰고도 1년을 한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아주 위대한 연수 생활이었습니다. 아주대 의과대학 조교수를 하시다가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스카우트 대신, 영입 대신, 이렇게 귀한 인재를 또 하나 이비인후과에서 영입하셨네. 자, 목소리에 특히 이제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남들이 안 하니까? 네, 그런 면도 있고, 대학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병원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목소리를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목소리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수? 옛날 같으면
선생님, 목사님 이 정도였던 게 뭐 콜센터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가수 관련들도 말된다. 말돼. 요새 맞아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그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좀 불편함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네. 물론 병원 쪽의 입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봅시다. 어? 네. 이 인간의 목소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이톤이고 어떤 사람은 로우톤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사람의 얼굴만큼 다양하고 각자 그렇지.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성대의 크기나 모양, 그 다음에 목소리는 성대에서 만들어져서 기도를 타고 올라와서 그 부비강이라고 하는 얼굴뼈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구조들의 모양에 따라서 목소리의 색깔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하는 방법, 입을 얼마나 열고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네. 네, 그래서 아까 감기 걸리셔서 목소리 변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코나 이런 쪽에 붓거나 뭐 콧물이 차 있거나 하면 목소리가 바뀌게 되고 성대가 직접적으로 부어서 목소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남자하고 여자는 호르몬의 차이일 뿐인데 근데 왜 골격에 또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있겠죠. 목소리 차이가 나나? 네, 그렇죠. 여자랑 골격이 그렇게 차이 나나? 네, 일단 성대 크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성대의 크기가 네, 달라요. 크기가 많이 다르고 어렸을 때는 거의 같은데 사춘기 지나고 변성기를 지나면서 남자는 보통 성대 크기가 1.5에서 2배 정도 커지고요. 여자는 거의 크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주파수 변화가 없는데 남자는 갑자기 확 낮아지는 게 성대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오프닝 때 얘기했던 이병헌 씨 목소리 좋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네. 저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를 결정하는 게 그 성대의 크기하고 성대 크기랑 그 골격, 구강 구조, 기도의 차이, 코의 모양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목소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자기가 좀 이렇게 뭐 트레이닝이나 뭐 훈련 연습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의 그 전체적인 톤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내가 하는 목소리를 나는 이제 앞으로 좀 저음으로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막 그러면 내가 좀 훈련을 해서 막 연습을 해서 저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 성대랑 사람 목이랑 사람 얼굴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 악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악기를 가지고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소리가 좋냐 나쁘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만 사용을 잘하거나 관리를 잘하면 자기가 가진 악기로 제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악기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느껴져. 우리는 누구나 다 목소리라는 악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음성 클리닉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음성 클리닉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음치거든요. 음치요? 네. 근데 이게 그 평소 목소리는 좋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은 약간 음역대가 잘못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바로 잡아주시나요? 네, 사람의 이런 질문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노래가 안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질문하는 거.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대에서 낼 수 있는 음역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성대 크기랑 성대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어느 음부터 어느 음까지 낼 수 있는 게 대충 정해져 있고 노력해서 연습하면 한 옥타브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옥타브로 올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에 솔이고 다음엔 미다 말이야. 솔 미를 왔다가 정확하게 딱딱 갈 수 있는 그거는 음악적 재능이지 목소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음치가 그래서 솔인데 파로 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음정을 맞추는 거는 훈련하시면 많이 좋아진다고. 그것도 좋아져요? 네. 음치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지금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듣는 목소리하고 상대방이 듣는 목소리하고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네,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죠? 그 남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그 목소리를 공기를 통해서 울린 소리만 듣는 거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공기로 듣는 소리가 고막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성대에서 나온 소리가 자신의 얼굴뼈를 울려서 귀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오면 내 목소리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기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랑 뼈로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를 그냥 구분하시려면 귀를 막고 소리를 내보시면 얘기되네? 네, 그러면 이제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 요렇게 들리는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쉬었다.
네. 라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목소리가 바뀌었다, 쉬었다, 뭐 이런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오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 드시고 노래방 가서 너무 열심히 하셨다든가. 노래를? 네. 그 정도, 1시간 정도 했는데. 네, 그래서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목소리 안 쓰면 풀리지 않나요? 네, 시간이 풀립니다. 지나면 네. 좀 정상으로 돌아오던데. 네, 평소에 안 쓰던 음역대나 크기를 쓰게 되면 성대가 좀 실제로 부어 있거나 아니면 성대 주변 근육이 좀 긴장되면서 원래대로 목 쓰는 방법대로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느끼게 되시는 거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치료를 하나요? 그렇게 이렇게 순간, 그러니까 약간 과사용인가? 네, 과사용. 네. 그런 경우도 좀 치료를 하면 좀 도와주나요? 실제로 후두 내시경 같은 거 봐도 후두에 문제가 있거나 부어 있거나 충혈이 돼 있거나 그러면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며칠 기다려 보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성대 결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절. 성대 결절로 오는 분도 꽤 있는 거죠. 네. 거의 가장 많죠, 성대 결절이. 근데 신기하게 얼마나 목소리를 이상하게 썼길래 거기에 막 결절이 생길까? 아, 네. 그게 옛날에는 그냥 개념이 성대 결절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질병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성대를 쓰는 방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중요한데? 네. 이거 중요해. 학교에 가면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나는 결절인데 저 사람은 결절이 아니고 이런 차이는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대 사용하는 방법이 안 좋기 때문에. 나 이제까지 학교 다니면서 성대 사용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성대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본인이 어렸을 때 말 배우는 것처럼 습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의 타고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말하는 습관이나 주변에 있던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서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습관이 한 번 잡힌 습관이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해서. 그러면 일단 학교 선생님인데 왔어. 근데 딱 후두 내시경을 보니까 성대 결절이 있어. 네. 자, 이 사람은 어떤 잘못된 습관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성대는 지금 라디오라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양쪽 성대를 붙여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렇죠. 양쪽 성대가 이렇게 마주치면서 마찰하면서 소리를 양쪽 내잖아요? 성대가 자연스럽게 잘 붙어서 소리 나는 게 가장 좋은 발성입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을 주로 쓴다든가. 한쪽만 이렇게 움직인다. 아니, 한쪽이 아니라 성대 한 부분. 야, 요거 성대 신경 쓰이는데? 네. 아니, 근데 내가 성대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좋은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 그런 과정을 이제 음성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음성 치료는 올바른 호흡법. 어떻게? 주로 복식호흡이죠. 복식호흡. 네? 자세, 그다음에 성대를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데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성대 음성 치료 하시면 좋아질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복식호흡으로 호흡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성대를 자연스럽게 붙여서 좋은 울림을 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단계적으로 배우는 운동 배우는 것처럼. 가장 간단한 그러면 성대 운동이 어느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숨쉬기 운동하는 거죠, 뭐.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네, 훈련시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발성 연습하는 거 네, 같이 하는 할 거예요. 때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호흡이 됐다고 치면 흡기, 호흡을 다 마신 상태에서 내뱉는 거를 아주 안정적으로 일정한 균일하게 그런 걸 훈련을 하면 기본적인 훈련이죠. 네. 네, 그런 훈련. 지금 이제 쓰면서 호흡을 내뱉었잖아요. 천천히.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성대가 어떤 상태예요? 성대가 좁아진, 붙은 상태. 붙들락 말락하는 그런. 이게 거의 약간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대를 붙이는 훈련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성대를 붙이는 훈련이 있고 성대를 완전히 여는 훈련. 여는 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 성대가 열려야 되는데 그건 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다칠 때 얼마나 양쪽 성대가 충분히 붙어서 소리를 내느냐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 가수들이 자기는 성대 결절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 나오는 자기가 밝히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말하는 법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그리고 노래하는 법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생기는 게 성대 결절이다. 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는 분들은 성대가 기본적으로 다 붙는 훈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호흡이랑 발성을 다 배우니까. 근데 일반적인 가요를 부르는 가수분들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를 하게 되는데 좋은 소리를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저희가 의학적으로 보거나 클래식 성악에서 보는 좋은 발성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가수들이 자기만의 음색이 있고 약간 허스키한 소리를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노래하다 보면 결절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양쪽이 성대 양쪽이 아주 잘 붙고 잘 떨어지고 스무스하게 이래야지만 결절이 안 생긴다는데 그러면 한쪽으로만 많이 사용되는 쪽이 분명히 생기면 그쪽에 결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고 있는 거죠. 아, 박수를 손바닥과 손가락이 딱 맞아서 딱 내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 부분만 한 부분만 닿으면 거기가 이제 굳은 살처럼 튀어나오는 거기가 굳은 살처럼 튀어나오는 게 성대 결절인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부위에 오는 거죠. 아, 그러면 성대 결절 항상 양쪽에 생겨요? 거의 대부분. 야, 그거 재밌다. 너 양가 이거 알았어? 몰랐어요. 난 의과대학 졸업했는데도 이거 처음 알았어. 양쪽에 똑같이 생기는구나. 성대 결절이라는 게 한쪽 면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양쪽에 이렇게 그 양쪽에 주로 닿는 굳은 살처럼 생긴다잖아. 네, 맞습니다. 네, 굳은 살처럼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대가 앞쪽부터 뒤쪽까지 잘 붙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리를 잘 내면 노래를 너무 많이 해서 성대가 통째로 벗어 소리가 안 나는 거는 괜찮아요. 가라앉으면 되거든요. 근데 한쪽 부분만 써서 거기가 튀어나와서 분야 잡히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어떤 선생님은 똑같이 말을 했는데도 성대 결절이 생기고 어떤 선생님은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어렸을 때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 우리 보통 발성법 같은 건 안 배우거든요. 네, 안 배우죠. 되게 뭐 말을 배운다는 건 그렇죠. 가족들한테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실제로 소아 결절도 꽤 많습니다. 아니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 오는데 이제 그런 환아들, 애들을 보면 이제 쥐어 짜듯이 소리 내는 애들. 습관적으로. 네. 야, 우는 것도 상관이 우는 것도 상관이 있고. 네, 우는 경우. 그다음에 그 성대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는데 소리를 많이 뭐 태권도 학원에서 기압을 많이 넣는다든가. 네, 그때도 이제 음성의 남용 및 오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발성법을 배우고 해서 좋은 목소리를 커서 이런 개념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아직 없는데 나는 나는 이제 혹시나 이제 애를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말투가 너무 쥐어짜듯이 말하거나 필요 없이 크게 말하거나 너무 빨리 말하는 것도 안 좋고. 빨리 말하는 것도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그럴 수 나중에 이제 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에 또 가게 된 경우에 성대 결절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딱 보면 저 사람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다. 학원 강사 말하는 거 딱 보면 성대 결절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알겠네 되게. 짐작할 수는 있겠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 와서 목소리 들으면 이분이 결절인지 아닌지는 대충 구분이 갈 수 있어요. 되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 이거 재밌어. 선생님 빨리 좀 해주세요. 뭐 이러나? 아니 소리 자체가 맑은 소리가 안 나고 좀 공기가 섞인 소리들이 좀 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대가 다 닫히지 않고 소리가 나면 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공기가 새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가장 완벽한 거는 소리반, 공기반 소리반. 아니 가장 완벽한 거는 이 손바닥과 손가락이 딱 마주쳐서 소리가 나야지만 가장 완벽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한쪽 부분만 계속 부딪히니까 굳은 살 생기고 거기서 성대 결절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주닿지 않는 부분은 공기가 새는 거네. 그렇죠. 공기가 K-팝 스타 보세요? K-팝 스타가 뭐야? K-팝 스타라고 박진영이 이렇게 오디션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박진영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공기반 소리반이 아주 환상적으로 조합이 됐다라고 하면서 칭찬할 때 주로 쓰는 말인데 지금 듣고 보니까 공기반 소리반 이거 성대결절이라고. 네, 좋은 발성법은 아닌 거죠. 좋은 발성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듣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목소리는 맞을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보나 성악의 개념에서 보면 클래식 성악에서 보면 이제 좋은 박진영 씨가 정말로 그거를 공기반 소리반으로 이렇게 의학적인 의미로 감지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다 성대결절이야.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박진영 씨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야. 왜냐면 왠지 그냥 뭔가 잘 믹싱이 되는 느낌. 소울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로 했겠지.
설마 이거를 알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 그 성대 결절이 그러면 한번 굳은 살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가만히 놔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네. 실제로 굳은 살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다시 그래요? 네. 다시 연해져. 네. 안 쓰면 없어져요? 네, 안 쓰면 없어지는데요. 저절로 없어져요? 네, 거의 저절로 없어집니다. 안 쓰면. 얼마나 안 써야지 되나요? 몇 주에서 몇 달 3년 안 써야 돼. 야, 5년 안 쓰면 돼. 네. 조용히. 네. 무건 수행. 네.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네. 뭐 그게 치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대 결절이 생긴 사람들 주로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수한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말 안 하면 없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치료는 아니고. 선생님들로 애들 가르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는 자기가 직업이나 뭐 취미나 목을 쓰는 걸 다 쓰면서도 결절이 안 생기고 좋은 목소리 내는 게 제대로 된 치료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성대 결절이 생기면은 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건 왜 또 쉰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결절이 되면? 공기가 새니까요. 공기가 새면서. 네, 그러면 초창기에 쉰 목소리가 났다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쉰 목소리가 나니까 이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병원 왔는데 결절이 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태는 초기에 이미 항상 진행된 거예요? 결절 크기나 모양을 보면 이제 얼마나 오래된 건지 대충 좀 감이 오거든요. 그래. 네. 그럼 그 상태에서는 며칠 정도 쉬면 다시 돌아와요? 정말 초기면 뭐 잘 쉬면 1, 2주 정도? 1, 2주 정도? 네. 방학 때는 선생님 네. 실제로 방학 때 선생님들 목소리 좋아졌다가 학기 말쯤 되면 나빠졌다가 이런 선생님들 꽤 많습니다. 그러네. 이게 발성하는 그런 그 자기 패턴이 잘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 성대 결절은 재발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그러면 어떤 식의 치료를 하죠? 굳은 살은 어떻게? 그래서 예전에는 성대 결절이 한 1, 20년 전에는 그냥 수술했어요. 그걸 잘라내요? 네, 떼어냈습니다. 굳은 살을? 네, 떼어내 목소리 좋아지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똑같으면 또 재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이 좀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 치료라는 치료를 통해서 그 좋은 발성법을 습관으로 갖게 하는 치료. 그럼 음성 치료를 먼저 해요? 아니면 일단 음성 치료 먼저 합니다. 요새. 성대 결절인 경우에는 음성 치료를 먼저 하고. 음성 치료를 먼저 해서 좀 좋아지는지를 한번 보고. 네, 음성 치료만으로 성대 결절 해결될 확률이 한 8, 90%. 진짜? 되고요. 야, 많이 바뀌었네. 음성 치료가 잘 돼서 저도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트렌드가 아주 최근은 아닌. 아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바뀌었어.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다 수술을 안 해요. 네, 성대 결절은 수술 거의 안 합니다. 이거 레이저로도 뭐 이렇게 잘라낼 수 있다. 레이저는 이제 레이저로 자르냐 칼로 자르냐 이런 자르는 방법의 차이인 거고. 네, 그 치료 방법의 차이는 아닌 거고요. 뭐 성대 결절에 직접 주사를 놔서 결절을 좀 없애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서. 하여튼 그것조차 안 한다 이거죠. 네, 상당수는.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발성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을 잡아야 병이 없어진다는 거죠. 병행하지도 않아요? 뭐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음성 치료는 일주일에 몇 번? 보통 기본적으로 주 1회 정도. 그거만 하면 돼요? 하고. 주 1회인데 한 번 오면 24시간. 집에서 뭔가 하라고. 네, 그렇죠. 이게 습관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그거 날카로운 얘기다. 네, 집에서 할 수 있구나. 네, 집에서 진도 나가듯이 이번 주엔 이거를 연습하십시오. 다음 주엔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진도 나가는 식으로 숙제도 나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면 한 8주, 10주? 2달 정도면 성대 결절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숙제를 내면 어떤 숙제를 내요, 도대체? 보통 첫 주에는 호흡법을 많이. 어떻게? 주로 복식호흡. 복식호흡이란 게 뭐예요? 배로 숨 쉰다라는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흉곽을 넓혀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게 아니라 배를 내밀었다 들이마시면서 호흡하는 건데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복식호흡을 하면은 목소리에 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폐활량도 좀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배에 있는 근육을 통해서 공기를 밀어내니까 좀 도움이 됩니다. 성대를 통해 나가는 공기 일정하게 길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호흡하게. 네.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스트레스나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다. 복식호흡을 배워놓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콘서트 가시거나 뭐 가수들 방송하시는 거 보실 때 저는 이 사람이 라이브인지 아닌지 볼 때 배에 봅니다. 배. 그래서
그 노래하는 소절과 소절 사이에 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면 아 부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네, 그게 없으면 립싱크 하나 이런 느낌을 알 수 있고 복식호흡은 모든 노래하는 사람의 기본인 거죠. 우리 이진석 박사를 그 케이팝 스타 거기에 그 패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짜 좋은 공기반 소리 말이다. 당신은 성대결절 의심되니까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 소리가 성대결절인데 딱 이렇게 배를 보니까 코멘트가 굉장히 날카로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일단 복식호흡을 뗐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까 말한 성대를 기본적으로 붙이는 훈련. 성대를 붙이는 훈련. 네. 야, 스 하는 거. 네. 이거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와가지고 진료해가지고 해결돼. 아 여러 번 오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더 많이 오면 더 좋은 거예요. 매일 오면 좋겠죠. 근데 와서 뭐 기계가 있어요? 검사하는 기계는 있고 그 음성 치료는 주로 이제 음성 치료사. 그걸 전공한 음성 치료사들이 1대1로 1대1로 네,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PT 받듯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돈 문제 때문에 그렇죠. 돈과 시간이 되면 자주 오시면 좋죠. 한 번 봤는데 이거 건강보험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한 번 그 음성 치료사한테 받는 하는데 보통 3-40분 하는데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1회. 간단치는 않네. 간단치는 않아요. 간단치는 않아. 근데 성대결절 걸린 사람이라면. 근데 직업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겠다. 네. 써야겠다. 목소리를 먹고 사시면 하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요새 또 보험을 따로 드신 분들도 많아서. 아, 실비보험. 네. 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시간만 내시고 열심히만 하신다. 그 병원에 와서 30분 동안 음성 치료사랑 계속 이렇게 소리 훈련하는 네. 거예요. 소리 훈련을.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로 어떤 직업들이 이런 거 계속 받아요? 아, 요즘에는 제일 많은 게 콜센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요즘에는. 맞다. 네, 콜센터가 있네. 네. 고객님 뭐 이런 사람 많은 거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이런 거. 그 김미영 실장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선생님, 네? 가끔 목사님 네? 이런 분들. 아나운서 분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아나운서는 좀 약간 훈련 받을 것 같아. 발성 훈련을 할 뭐가 것 좀 같아요. 있을 네. 뭐 뮤지컬 가수.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실제로 말하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실제 뉴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뉴스 50분 동안 아나운서 말하는 시간이 10분이 야, 이거 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얘기된다. 네, 아나운서들이 실제로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공격이 시작됐다. 과연 끊을 수 있을까?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블록버스터급 금연 히어로 니코틴엘. 언제 어디서나 하루 한 번이면 24시간 지속된다. 니코틴엘의 최후 반격을 기대하라. 가족과 함께하면 쉬워져요. 가까운 약국에서 만나세요. 니코틴엘. 강호동은 안 와요? 그 양반은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오더라고요. 이제 강호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호동은 진짜 발성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강호동 씨는 일반인 강호동처럼 얘기하면 다 성대결절입니까? 네, 일단 톤이 높고, 그게 방송용인지 모르겠는데, 톤이 높고, 말도 빠르고, 목소리도 크고 해서, 성대를 혹사하는 타입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방송 들으시면 강호동 씨 하나의 민우과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강호동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따라하지 말아야 될 그 발성과 목소리.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경림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목소리가 허스키한 거 아닌가? 박경림 씨는 결절 같진 않은데 그 발성할 때 성대만 쓰지 않고 성대 주변 근육까지 너무 과도하게 힘을 쓰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진짜 쥐어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타입인 것 같고 그 완전히 습관이 오랫동안 돼서 치료가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음성 치료하시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 목소리도 있고 담배가 목소리에도 영향을 줘요? 네, 담배를 꾸준히 오래 피시면 성대 점막이 늘어져서 점막이 늘어져서 네, 완전히 풍선처럼 늘어나서 목소리가 뭐 남자분들은 최불암, 여자분들은 뭐 윤여정, 김수미 이런 목소리. 실제로 담배를 태우시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태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훨씬 더 빨리 변화가 오기 때문에 목소리 변화가. 그래서 그런 목소리 갖고 외래 오시면 얼굴만 보고 담배 피시죠? 그러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야, 그 얘기 되네. 그러네. 신기하네. 그 목소리도 이제 나이 들면서 변할 거 아니에요? 네, 나이 들면서 그래서 변합니다. 지난번에 히든싱어를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원래 그 CD는 젊었을 때 녹음된 거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와서 부르잖아. 네. 그게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네. 왜 이문세가 30대 부른 노래가 이제 나오는 거하고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50대가 돼서 부르는 건 느낌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딴 사람 찍는 거야. 그러겠네. 그럴 수 있다니까. 성대 노화도 좀 재밌는데요. 네. 성대가 노화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노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적으로 보면 폐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이 들면 호기력이 떨어지고, 네, 그런 거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숨을 뱉는 힘. 네, 나이 들면 온몸의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네, 성대는 완전히 근육으로 되기 때문에 성대에 있는 근육도 좀 양이 줄어들어서 근데 성대가 근육으로 돼 있어요? 완전 근육이죠, 성대는. 네, 그래서 그 성대 그냥 소리 낼 때는 한 몇십 가지 근육을 쓰고 이거를 전신적으로 호흡까지 하고 발음이랑 다 합치면 몇백 개 근육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육량이 전체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게 되고 남자분들은 목소리가 좀 가늘어지고 여자분들은 목소리가 좀 굵어지는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목소리가 좀 굵어지고 할아버지들은 목소리가 가늘어지시잖아요. 네, 그런 재미난 현상이다. 노화 때문에. 재미난 현상이야. 그 운동을 하면 목소리의 변화를 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전신 운동하면 근육은 뭐 간단하게 운동한 근육만 늘어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효과는 없고 성대를 쓰는 훈련을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화가 되신 분들한테. 근데 뭐 알통 생기는 것처럼 근육량이 많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내가 듣기로는 가수들은 계속 음성 클리닉을 다닌대. 자기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맡고 있는 가수들도 있나요? 실명을 얘기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가수들 많이 오시는데 두 종류로 나눠 보면 데뷔를 앞두고 있는 연습생들이 훨씬 많이 오고요. 그러겠지. 데뷔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때 안 좋을 때 와서 치료받게 되고. 근데 왜 데뷔하기 전에는 소녀시대도 오나요? 어떻게? 소녀시대는 안 오고요. 연습생 때는 이제 발성법을 배우고 있는 시기, 노래를 배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면 목소리가 안 좋아졌다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오게 되고, 뭐 저희 병원에서 이제 발성법을 좀 배우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근데 데뷔하면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네, 나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생각해봐, 자기가 이제 목소리를 쓰는 직업인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를 아주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 이게 굉장한 이 중요한 일이야.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다녀서 자기 목소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아는 이게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이제 밴드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진 비중격 난곡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게 그 교수님이 수술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목소리가 변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코랑 목소리도 엄청 관계가 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성대에서 소리를 만들지만 소리가 울려서 나가는 건 얼굴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코의 모양이나 얼굴이 공명되는 정도에 따라서 음색이 바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부위동염 축농증이나 뭐 비중격이 휘어져 있어서 공기가 안 통하거나 그러면 이제 소리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비음이 좀 많이 섞이게 되는 거죠. 비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 코가 막혀서 비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정준하 씨처럼 코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거리는 그런 비음도 있긴 한데 그 비중격이 안 좋거나 모양이 안 좋거나 축농증이 있어서 소리가 안 울리는 경우에 수술하면 울림이 좀 좋아져서 소리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해야 되겠다. 자기 목소리를 무슨 뭐 굉장한 가수처럼 애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확 바뀌진 않지만 좀 느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대 건강에 있어서 코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은 호흡할 때 흡기, 공기를 들이마실 때 무조건 코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먼지도 걸러지고 온도수도 맞춰진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목이 건조해지고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직접 성대에 닿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코 건강이 거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성대결절 얘기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음성 클리닉을 다녀서도 훈련을 했는데도 계속 차도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수술이나 이런 방법을 택할 거 아니에요?
10% 정도는 결국에는 네. 질병별로 다르긴 한데, 네. 그런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는 거죠? 성대 결절인 경우에 그냥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성대 결절인데 음성 치료해서 발성곡이 좋아졌는데 결절이 안 없어져서 소리가 안 좋다. 그때는 수술하면 네, 치료가 이제. 그럼 그 두꺼워진 그 굳은 살을 그냥 살짝 살짝 벗겨내서 꼬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꼬맬 필요는 없고 그 결절 크기가 한 1~2m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술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15분 정도 걸리고 전신 마취하고 15분 정도 하고 이제 결절이 작으니까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해서 수술 이름이 이제 후두 미세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성대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수술적 조절해서 목소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트랜스젠더들. 그렇지, 트랜스젠더. 네. 근데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가게 되면 이제 성대의 길이를 줄여서 하이톤으로 바꾸는 수술들이 알려져 있긴 한데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자였던 친구들이 이제 여자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자 목소리로 이제 갖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때는 성대를 길이를 줄이는 줄여줘요. 줄이는 수술이 있는데. 줄여주면 이렇게 하이톤으로 되나? 네, 현이 짧아지니까. 네. 원리는 그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효과는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리수 같은 사람이 그 수술을 하면은 목소리가 조금 가늘어지고 이런 효과가.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죠. 하는 네, 해봐야 하는 거죠. 네. 해봐야지 않을까요? 네, 해봐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그 트랜스젠더들이 가성을 내는 거야. 그렇죠. 가성을. 오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은. 네, 안 좋은 발성이죠. 가성 내는 거는 성대를 안 붙이고 소리 내는 거. 그래서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물을 던지면 되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서 자기 목소리가 나온다. 어머 이런다는 거지. 평소에는 어머 이러다가. 이건 곁다리 질문이긴 한데 예전에 하리수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광고에 나와서 하체서부터 쫙 그 훑는 거예요. 훑는데 얼굴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목만 딱 클로즈업 되면서 남자 이 목젖 있잖아요. 목젖이 꿀꺽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거 수술로 이 목젖 없앨 수도 있는가요? 네, 깎아낼 수 아담스 애플 말하는 거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많이 해. 근데 이게 굉장히 고난도 수술이래. 여기가 굉장히 얇대 이 아담스 애플이. 그래가지고 이걸 깎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집어넣기도 한대. 그게 맨 마지막 수술이래. 트랜스젠더인데. 나 아직 못했잖아. 제가 해드릴까요? 목소리도 못하고. 돈이 있어야지. 트랜스젠더려면 돈 많이 들어. 많이 들 것 같아요. 다 돈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보험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실제로 목소리를 바꿀 수는 있지나 그게 효과는 약간 미심쩍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소리가 이렇게 쉬었다고 생각했을 때 성대 결절 외에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있어요? 네, 많습니다. 성대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기본적으로 부었다 가라앉았다는 걸 제외하고 성대 폴립이 생기는, 무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폴립이 생기고. 네, 뭐 점막이니까 폴립이 생기는데 그 폴립은 이제 그 성대 점막 밑에 있던 혈관이나 그 점액을 분비하는 그런 샘들이 이제 터져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목을 많이 안 쓰는데 나는 왜 폴립이 생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 소리 지르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면 생기거나 뭐 구토. 네. 그런데도 이제 터져서 생길 수가 있는. 네, 생길 수가 있고. 술 먹고 토했는데 다음날 목소리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폴립의 경우는 1, 2주 정도 약 써봐서 전혀 변화가 없으면 수술 먼저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네, 이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 목소리를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한번 확 목소리 확 지르면서 그 혈관 터져서 폴립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디 응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그 환자 많았겠는데? 그때 붉은 악마들 왜? 그렇죠. 그냥 진짜 이 응원하는 사람들, 응원단 이런 사람들은 쉽게 터질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노래방에서 한번 개성 지르는 것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양강 이제 그만 질러.
죄송합니다. 차에 무리를. 성대 폴립 생겨. 응? 제가 떼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기침을 계속해도 목소리가 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네. 기침을 오래 자주 기침. 하시거나 뭐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런 거 자주 하시는 것도 성대에 힘이 들어가고 성대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말 많이 하는 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 근데 민간요법으로 계란 먹으면 목소리가 조금 더 맑아진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전혀 근거 없구나. 네. 아이 괜히 먹었다. 계란이 성대 반숙도 전혀 근거. 계란 반숙도 효과가 없나? 계란국도 안 좋고. 계란국도 계란탕도 아니야? 아, 나 이거. 야, 요거 계속 가볼까? 예. 아니 원래 목소리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나빠지는 경우는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네. 네, 있습니다. 네. 뭔가 이벤트가 기억 있는 못 거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기억을 못 해요? 기억하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조금씩 안 좋아진 것 같아서 3주 됐는데 오시면 네. 3주 전에 무슨 일 없었냐 여쭤보면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아, 그래요? 네. 필름 끊기고. 아, 그렇죠. 네. 응?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마이크 한번 잡고 그냥 안 놓은 거야. 싸우셨거나 뭐. 심각한 질환은 없을까요? 목소리가 변하는 질환 중에? 후두암이 있죠. 후두암. 네. 후두암이 있고.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예. 별 이유 없이 2주 이상 목소리가 안 좋으시면 네.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성대를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흡연하시고 있으면.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후두암이 예. 이렇게 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나는 아시는 줄 알았어요. 인종적으로. 후두암. 예를 들어서 지금 폐암은 굉장히 많잖아. 흡연 인구가 워낙 80년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후두암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까지 비교 못하겠는 후두암이 이제 이비인후과가 늘어나고 이제 후두경이 다 보급이 되고 해서 발견률은 늘었겠다. 네, 조기 발견이 되게 가능했고 증상이 확실하니까요. 목소리 변하는 증상이 있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쉬는 후두암은 없어요. 후두를 뭐 자세하게 나누면 성대가 있는 부위를 기준으로 성대 위랑 아래로 나눠서 네. 하여튼 성대를 침범했으면은 그렇죠. 목소리 네, 쉰다 이거죠. 똑같은 후두암이어도 성대 위아래에 오면 발견이 늦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발견되면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후두암인데 발견 늦게 되면 치료 효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두경부암들이 전부 다 뭐 의학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치료 성과가 많이 좋아졌는데 두경부암만 이렇게 치료 효과가 많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렇게 코 치료 받으러 하잖아. 그럼 나는 꼭 후두를 봐달라고 그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아주 아니면 뭐 간단하게 네. 한 20초? 네. 넣었다만 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후두경 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네. 특히 흡연자, 네. 그리고 이비인후과 한 김에 네, 정기적으로 보시면 좋죠. 후두를 꼭 봐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야. 그리고 뭐 CT, MRI보다 후두경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후두를 보니까. 이것도 분명히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완전 높죠. 완전 높잖아. 그리고 자기 성대도 살릴 수 있고. 네, 초기 성대암은 90% 이상 완치율이. 자기 성대 살리는 거예요. 네, 목소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게 발견되면 성대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뭐 이상한 인공 후두기 쓰는 인공 후두기를 인공 후두기 봤어, 양가? 못 봤어. 영화에 가끔 나오는 면도기 같은 거야. 면도기 같은 거를 목에다 대고 네. 말을 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울림으로 기계음이 나오는 거야. 그 삶의 질이 진짜 안 좋을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약간 막 희한하게 봐. 식도 발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후두가 없어지면 네, 트름하는 걸 이용해서 소리 내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후두암 환자도 볼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네. 주로 이제 흡연자예요, 거의 다. 네. 남자. 네. 남녀비가 거의 뭐 극단적으로. 그냥 거의 뭐 10명 오면 9명이. 네. 자, 그다음에 후두암 말고 또 이렇게 목소리가 변했다고 생각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네, 또 흔하게 오는 병이 위산역류성 인후두염이 있어요. 야, 이게 너무 흔한 요새 너무 유행하는 병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위산이 역류 위산이 역류돼서 식도를 자극하면 식도염이고 더 위로 넘어와서 인후를 자극하면 인후두염이 되는데 그때 목소리 변은 어떻게 돼요? 살짝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성대 점막이 좀 산의 영향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약물 치료만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되게 막 목 뒤에 뭐가 있는 같은 느낌.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물감,
뭐 간지러움, 뱉고 싶고, 기침 나고, 목소리 변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말하는 증상만으로 대략 네,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다. 네, 거의 대부분 이제 환자분 증상으로 진단이 거의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식도 역류를 치료를 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네, 좋아지고. 근데 너무 오래되면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 드렸나? 목소리가 본인의 외모만큼 되게 신경 많이 쓰는 부위거든요. 그렇겠죠. 실제로는. 예.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으면 몸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원래 목소리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재밌네. 그런 노력의 거의 대부분이 근육에 힘을 주는 거죠. 성대가 좀 안 붙으면 어떻게든 간에 다른 근육도 써서 성대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되면 습관이 굳기 때문에 그래서 성대가 안 붙었던 원인이 없어졌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힘을 주는 발성법이 습관이 되면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을 거꾸로 말하면 목소리 안 좋을 때 목을 안 쓰시는 게 좋고 네, 그래서 해결을 하신 다음에 목을 쓰시는 게 낫고 이게 너무 오래되면 아까 말씀드린 음성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상대방으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리스판스를 많이 받겠구나. 네, 엄청. 너 목소리 이상하다, 야. 네, 그런 것도 있고 본인 자체가 느끼는 것도 꽤 많습니다. 목소리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것도 네, 성대 안 좋다는 네, 거 그것도 안 좋아서 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이거 하고 싶을 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거나 아님 이렇게 하시거나 침을 삼키거나 물을 한 모금 드시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하루에 몇백 번씩 하세요. 그건 거의 틱 수준인데. 네,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틱 수준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인후두 역류 질환이 제일 많고, 네, 습관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이런 상담을 하면은 따뜻한 물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따뜻한 물 실제로 성대에 좋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성대가 간단하게 피부랑 비슷해서 물 자주 많이 드시는 거랑 많이 주무시는 거가 제일 기본이고. 자는 것도 영향이. 네, 목을 안 쓰니까요. 목 안 쓰고 그냥 게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물 온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수분을 보충하는 의미이지만 따뜻한 물 드시면 아무래도 습도가 목소리 습도가 높아지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술 영향을 줘요? 네. 목소리? 네. 술은 이제 몸에 들어가서 잘 아시겠지만 분해될 때 가수분해 하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물을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탈수를 일으키죠. 네, 건조하게 되고 전막 그 와중에 이제 후두는 공기랑 맞닿아 있는 점막이기 때문에 더 건조가 빨리 되고. 그러네. 네. 이게 포인트네. 네. 와인도 그래? 와인, 네. 와인이라고 다를까요? 네. 카페인 음료, 커피, 녹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에서 약간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성대를 건조시킬 수가 있구나. 가장 최전선에 공기의 최전선이 있으니까. 물 많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는 잘 모르겠으면 1시간에 한 종이컵 한 잔씩 드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땡 치면 한 잔 드시고 1시에 땡 한 잔씩 이렇게 드시면 목표가 2리터인데요. 하루 2리터 정도 마시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하루 2리터라는 게 과학 근거 없다는 얘기가 있어. 네, 그런 것도 있죠. 이게 2리터 어디서 나오냐는 아무도 몰라. 요새는 뭐 물 자주 마시기에는 앱도 나왔다고 하고. 그래요? 네. 야구 재밌다. 있대요. 네, 그래서 물 먹는 시간을 챙겨주는 앱도 있다고. 중간중간에 뭐 알람이 오는 거.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근데 물 마시라고 하는 과가 두 과가 있어요. 뭐야? 비뇨기과하고 이비인후과고. 비뇨기과는 왜? 비뇨기과는 왜? 결석 생긴 환자들한테 물 많이 먹으라고 씻겨 내려 보내기 위해서. 기자들은 물 많이 먹는 거 싫어해. 물 먹는 거 막. 물 먹었다. 우리 낙종했다는 걸 물 먹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도라지나 같은 게 목소리에 도움이 된다. 뭐 도라지 이런... 끓인 거, 배즙, 뭐 그런 프로폴리스 뭐 여러 얘기가 많으신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배우질 않아서 약간 한방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물 많이 드시면. 이 황사나 미세먼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황사나 미세먼지 관련이 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성대 점막에 닿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침이 나면서 아까 말씀 기침 많이 하면 목이 부으니까 네, 이런 2차적인 효과도 나타나기도 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황사만 생기면 비염이 심해져서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다가 성대가 건조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네. 호흡기 쪽에는 다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아까 이 들이쉬는 숨은 꼭 코로 쉬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코 잘 아시겠지만 코는 완전히 필터 역할을 에어 하는 필터. 거죠. 네. 그보다 더 좋은 필터가 없을 정도로. 천연 에어 필터. 네. 그래서 완전히 먼지를 걸러주면서 그 와중에 이제 온도랑 습도를 맞춰서 순간적으로. 네. 폐로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뭐 추운 지방에 사는 민족이랑 따뜻한 지방에 사는 민족들 보면 코 길이가 좀 다르거든요. 코 길이가. 네. 그래서 추운데 살면 코가 좀 길어져요. 네. 그러니까 계속 동남아는 좀 낮고 이런 것도 네, 거기에 맞게 진화가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추운 지방은 코가 길어서 통과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네, 온도를 좀 높여줘서 폐로 들어갈 수 있게. 깜찍하네.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들어가는 공기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기 선모들이 이제 먼지를 좀 잡아. 네, 걸러주기도 하고. 네. 걸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코털을 요즘에는 깎잖아요. 네, 코털 깎으시는 거, 뭐, 겉으로 지저분하게 드러나오면 깎으시는 게 맞지만, 완전히, 이제 코털 미는 면도기도 있잖아요. 싹 깔끔하게 미는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필터를 없애는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이 저 결혼할 때,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코털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는 정말 자기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혼 사진에도 코털이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제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강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것만 없으면 돼. 그렇죠. 네, 밖으로 안 나오면. 말하고 나니까 좀 부끄럽네요. 가글하는 건 어때요? 가글이 성대에 닿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겠습니다. 자, 비타민 같은 건 도움이 안 되나요? 비타민 얘기는 별로 없는데요. 네. 어떤 연구결과에서 이제 고용량, 뭐 하이도즈나 메가도즈 비타민 C 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성대가 좀 가늘어지더라, 안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얘기는 도움되는 건 아니구나. 고용량 이런 건 그냥 드시는 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내가 옛날에 이게 칼럼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나이 들면은 목소리가 점점 탁해진. 네, 탁해지죠. 네. 탁해지고 아까 이제 목소리인데 이 호기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나이 들면 근육이 떨어지니까 호기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확 지르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이 들면 탁해서 확 지르니까 어떻게 돼?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시비 거는 것처럼. 네, 말투도 그렇고. 말투가. 그래서 지하철에서 젊은 애들이랑 싸운다는 거야. 그런 아주 훌륭한 칼럼을 쓴 적이 있어, 내가. 그리고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보면 이제 나이 드시면 귀가 좀 어두워지시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말해야 되고, 힘이 더 들어가고 이래서 목소리가 더 안 좋아지고 좀.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너무 철학적인 얘기인데. 우리 이 박사는 그러면 이 사람들 주변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 목소리 듣고 먼저 이렇게 조치하라 이렇게 목소리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겠네. 네, 좀 그런 편이. 네, 그런 편이죠. 네. 콜센터에도 그래서 그때 계속 전화해서 목소리 이상한 사람을 병원으로 오시라고 마케팅을 거꾸로 와서 설명하시라고. 근데 콜센터에 한 직원들이 이런 목소리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온다니까 그것도 슬프다. 이 사람들이 원래 감정 노동자로 분류됐는데 실제로는 성대 혹사 노동자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인데 이비인후과 의원도 아니고 병원이네요. 네, 저희는 병원입니다. 네, 병실도 있어요 그러면? 네, 병실 40병상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럼 이비인후과 의사 몇 명 있어요 여기? 저희 전문의 이비인후과면 10분. 전문 병원이구나. 네, 전문 병원이시고 전문병원이고 전국에 2개 있습니다. 하나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이 전국에 2개, 그중에 하나가 서울에 하나 있는데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이 전문 병원입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관련돼서는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거예요? 네, 기코목 따로따로 진료를 보시고 있어서 그래서 일하기는 좋지요. 저는 이제 목 환자만 주로 보니까 좋은데
이제는 뭐 귀랑 코는 잘 모르겠고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아, 근데 목 환자가 그렇게 많나? 귀, 코, 목 중엔 제일 적을 것 같은데. 코 환자가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귀랑 목 환자 그 나머지. 근데 이게 국민소득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도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점점 소득이 올라갈수록 목소리를 내가 좋게 가져야지. 그럼요.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네, 그런 것도 꽤 있고요. 그게 소득 수준과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사회 변화랑 관련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콜센터가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야. 네.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영업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네,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 보면, 그리고 뭐 이제 중학생 정도 애들 데리고 오셔서 우리 애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맞아. 성대를 봐주세요라든가, 뭐 우리 애가 변성기가 지났나요? 이런 거 확인해 달라고 하는 엄마들도 계시니까 그런 거가 이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또 취직 그 면접 시험 같은 거 앞두고 좀. 네, 면접 시험 앞두고 오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안 좋아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얘기할 때 목소리가 떨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걸 이비인후과요? 목소리니까 오시는데. 저희 분야는 실제로 아닌 거죠. 실제로 성대가 괜찮고 성대 잘 움직이는데 중요한 얘기하거나 대중 앞에서 말할 때 떨리는. 너무 긴장하면 목소리가 떨린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신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그걸 이비인후과에 오는구나. 일단 목소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매스컴에서 뭐 목소리가 떨리면 연축성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맞아요. 그거 보고 오시는 거예요. 언론 때문이야. 언론 때문에. 문제는. 하여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앞두고 너무 떨리면 이비인후과를 가야 돼. 네, 그럼 제가 정식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의료 분야긴 해. 옛날에 우리 이 목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안 가졌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제 목소리만 보는 이비인후과들이 서울에 몇 군데 생겼잖아요. 그치. 네, 맞아. 한 서너 군데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죠. 무슨 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 분석 연구소 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데도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기고 있고. 그 숭실대 음성연구소가 떴잖아. 맞아요. 떴어요. 그리고 뭐 김정은이 연설하면 막 목소리 분석하고 뭐. 그거 TV조선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상당히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더라고. 네.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 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상대를 설득하거나 상대한테 호감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특히 목소리도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좋은 목소리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 목소리에 아주 호감을 느끼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뭐 좀 잘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 목소리, 호감을 주는 목소리. 네, 호감을 주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있어서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70% 이상의 목소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된다. 면접을 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호감 가는 목소리 가지면 좋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가진 악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타고난 악기는 바꾸지. 네, 훈련하거나 연습하시면 자기가 가진 악기로 가장 좋은 소리를 뽑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그 병원에서 상의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연습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악기이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잘 가지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뭐 음주나 흡연은 좀 안 좋으실 것 같고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탈수되는 것도 안 좋고 물을 자주 드시는 거 목소리를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막 쓰거나 이런 것도 좀 안 좋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소리가 좀 안 좋을 경우가 살다 보면 언제든지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꼭 병원에 와서 목 상태를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 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통 운동하기 전에 근육을 스트레칭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죠. 네. 아침에 뭐 이렇게 좀. 맞다. 까먹고 있었네. 예를 들어서 가수 분들을 예를 들면 나 목을 풀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수는 자기의 감정을 이제 노래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동선수랑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 완전히 근육이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근육을 써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 준비 운동하고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성대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후드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후드 마사지예요? 네, 뭐 유튜브에 가서 후드 마사지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고 바깥에서 만져주는 거. 네, 저희 병원에서 올려놓은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습관적으로 한 번씩 하시든가. 그러니까 이 후드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육 풀어주는 거. 뭐 후드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기도 하고 후드 주변 근육을 마사지하기도 하고 돌리면서 스트레칭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 그러면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를 계속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대 주변의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거니까.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성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주변 근육의 마사지를 통해서 뭐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튜브에 후드 마사지 치면은 다 나와요. 네. 산하이비인후과에서 올린 영상이 있다고요. 그 영상 보면 되겠네요. 지금 저렇게 네, 제가 나올 겁니다. 네. 보기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이진석 박사님 덕분에 목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명예와 수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015년 3월 10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CP 박재영, PD 양강모, 작가 이혜선이었습니다. 이혜선이었습니다.